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검토하기로 해 거래소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중고차 오토론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보다 더 저렴한 금리와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사상 최대 규모인 5,600억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은행에 적용하기로 한 자금 세탁 방지 책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거래소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업무 계획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적용하고 필요시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간 제도권 진입을 꿈꿔온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요 회원인 블록체인 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공식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고객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은행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하는 내용이 자율 규제안부터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만을 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은행에만 부담을 집중시킨 정부 규제를 우회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고사 작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명제를 준비하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을 받아줄지 여부는 자율 판단이라면서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계속 소극적일 경우 거래 금지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소들은 규제 등 제도를 만들면 따를 테니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인 합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양성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즉시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태양열 에너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무인버스가 다니는 등 영화 속 모습이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 공급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민과 간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 정부는 우선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정했습니다. 모두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구현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5-1 생활권은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중교통과 커넥티드카 등 자율주행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도 갖추게 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열 에너지 시스템, 가뭄 홍수 등의 안전한 통합 재해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된 스마트 워터시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론 실증구역 및 관련 연구개발단지도 조성됩니다. 국가시범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하게 되며 미래도시의 달라진 생활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정수를 담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확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등 2020년까지 매 4곳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면서 한두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차량을 말합니다. 배달업체 등과 함께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선정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업체들이 다양한 차량을 내놓고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배달용 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관광지역이나 이 한산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집에서도 등하경유라든지 시장용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인승이기 때문에 특히 혼자서 사는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1, 2인승 가구에서 활성화될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틈새 차종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초소형 전기차를 내놓은 르노삼성. 르노삼성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트위즈를 올해 2,500대 판매하겠다는 보부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창모터스는 1회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를 온라인몰 티몬에서 예약 판매, 300대 당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3월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는 D2를 내놨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150km가량을 달릴 수 있는 D2를 유통업체 이마트와 손잡고 예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에 1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양산 라인을 준공했는데 향후 3륜 전기차, 전기트럭 등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개화기를 맞이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두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업체들은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할부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캐피탈사보다 더 유리한 금리와 혜택으로 무장해 급상승하고 있는 중고차 오토론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저렴한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중고차 오토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카드사들이 오토론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최근 자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를 중고차 시장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이렉트 오토는 중개 없이 회사와 고객이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는 자체 중고차 매매 서비스 신한카드 차투차와 중고차 대금 결제 시 6.9에서 15.9% 금리로 대출해주는 C+ 할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롯데카드는 롯데 백스 플래티넘 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은 기존의 시장을 잡고 있던 캐피탈사보다 더 낮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 신용등급 5등급 고객이 24개월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삼성카드 다이렉트의 최저금리는 7%, 최고금리는 7.4%입니다. 반면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상품 최저금리는 8.9%, 최고금리는 20.9%, KB캐피탈 다이렉트 상품은 최저와 최고금리는 모두 9.9%로 카드사보다 금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도 받게 돼 카드사들의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 진출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 신세계가 이커머스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커머스 사업 전담 법인도 설립한다고 밝히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신세계의 온라인 승부수에 대한 업계 시각과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에 온라인 사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가를 인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예상을 뒤엎고 1조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가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사업 확장과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세계는 우선 이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온라인 사업부를 통합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 설립 예정인 이 신설 법인에는 외부에서 1조 원 이상 투자를 받습니다. 이 투자에는 투자회사 BRV 캐피털과 어미니티 등 두 곳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세계는 2023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국내 1위 온라인 유통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신세계 온라인몰인 쓱닷컴의 거래 규모는 2조 원대입니다. 업계 1위는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로 거래액이 14조 원 규모고요. 또 이어 11번가가 9조 원대, 쿠팡과 티몬, 위메프 3사는 각각 3조 원 안팎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세계 이번 투자에 대한 이커머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투자였다라고 큰 충격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올라섰다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이커머스 업계가 축적해놓은 역량이 공고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은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크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가장 되게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조금 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신세계가 지금까지 쌓은 유통 노하우도 어마어마하고 1조 원이라는 자금력까지 고려했을 때 업계에서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도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업계는 계획된 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져 있고 또 조만간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본력에 노하우까지 갖춘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까지 본격적으로 온라인 공격 진출을 선언한 만큼 업계에 미칠 충격이 적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신세계는 이번에 투자받은 자금을 물류 서비스와 M&A 등을 통한 아이템 확장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쓱닷컴은 식품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식품 외에 가전이나 패션 등의 다른 아이템의 비중을 끌어올리고 또 현재 열의에 있는 트래픽을 끌어올린다면 신세계가 목표로 제시한 2023년 10조 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없었던 모델이에요. 국내 그 온라인 시장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 C2C 오픈마켓 시장이었고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B2C 마켓으로 이렇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일반 상품을 B2C 모델로 하는 거는 아마존 같은 모델이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마켓이기 때문에 가능성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 상품 위탁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신세계는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가져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네, 업계 전망대로 온라인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부터 배송까지 전반에 걸쳐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최근에 스마일 배송과 스마일 페이 등 스마일 시리즈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스마일 브랜딩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11번가도 역시 검색과 추천, 챗봇의 영역에 11번가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녹여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11번가의 경우에는 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 같은 SK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이 소셜 커머스 업계는 공동구매 형태로 싸게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사업을 접고 이 로켓 배송과 원더 배송, 슈퍼마트 등 이 생필품 직매입 사업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의 온라인 사업 확장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 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좀비 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 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2조 4천억 원으로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액은 전년보다 10.7% 늘어난 2조 3,8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벤처 투자액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받은 기업 수는 1,266개사로 6.3% 증가했고 평균 투자 금액은 1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도 처음으로 4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전년보다 28.3% 증가한 4조 4,4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펀드 결성 조합 수도 이 기간 36.7% 증가한 164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2,508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좌 수는 최근 몇 달간 계속 늘어 지난 19일 2,500만 개 선을 처음 돌파한 뒤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코스닥이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계좌가 17만 개 정도 늘더니 11월 27만 개, 12월 22만 개 각각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25일까지 29만 개 넘게 많아졌습니다. 개미들의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은 210조 8,403억 원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71.2%에 달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 명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라 총 46만 2천 명의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천 명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합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장기 소액 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 보증인 23만 6천 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 명은 즉시 채무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1% 오른 2,598.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55% 오른 2,588.87로 개장한 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2,607.1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전날 세웠던 2,574.76의 장중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2,600선 돌파는 지난해 10월 23일 2,500선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6년 만에 920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시가총액 사상 최대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총 27일입니다.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평창, 강릉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을 즉시 해임, 업무 배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공직 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26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합니다. 작년 정부가 얼어붙은 청년층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작년 공공기관 채용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6,640명을 새로 뽑았고 시장형 공기업은 3,496명, 준시장형은 3,145명을 채용했습니다.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다음 달 2일 개최됩니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 경제장관 회의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반짝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낮아 춥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만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대기도 더욱 건조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 좋으련만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호남 서해안으로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으로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 평지로도 1cm 내외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으로는 오후에서 밤사이 한때 눈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막다가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8도로 무척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온 뒤 개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